저번 시간에는 월 40만 6천 원을 납부하고 계신 61세 남성분의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61세 남성분은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하셨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비싼 보험료 줄이는 방법,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높이는 방법, 보험금 청구 방법 등 보험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월 40만 6천 원을 납부하신 분이 어떻게 보험을 정리하셨는지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가입한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간 월 15만 7,990원, 이 보험은 실손 전환하셨습니다. 실손 전환 후 나머지 사망보장, 갱신형 진단금 등은 모두 해약해서 환급금 받았습니다. 실손 전환은 그간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공제 금액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공제됩니다. 즉 내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받는 수술했는데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 치면 20%를 공제해서 80만 원을 받습니다. 공제 금액이 2세대는 10%인데 지금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보험료는 아주 저렴합니다. 두 번째, 월 76,295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1,000만 원씩 나오는 보험도 해약해서 환급금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약해야죠. 네 번째 종합간병보험 월 84,060원과 월 66,500원 둘 다 해약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약해야죠. 필요도 없는 보험인데. 끝으로 운전자 보험 월 27,420원도 해약했습니다. 그럼 61세 남성분이 해약 후 새로 가입한 보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월 12,450원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실손비 2억, 이거는 형사비금이고요. 벌금 대인 3천, 대물 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5천만 원입니다. 요즘은 이 기본 운전자 보험은 모든 보험사의 보장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골절 진단 20만 원, 상해 수술 50만 원, 화상 진단과 가장 중요한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해 후유장애가 상해보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건설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시던 그 현장 작업자이던 주부이던 이 보장은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일상생활 사고 외에도 교통사고 때도 중복 보장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 진단이 나오면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또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 사고 때도 산재 보험금과는 별도로 또 지급이 됩니다. 물론 공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사실 암보험과 비슷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예상외로 적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해 보험은 상해 후유장애가 전부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은 진단금 보험입니다. 암 진단 1천만 원, 뇌혈관 진단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 원입니다. 기존 보험은 뇌출혈 진단금이었는데 이를 뇌혈관 진단으로 새로 가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혈관 진단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을 모두 보장합니다. 요즘은 한 3, 4일만 두통이 있어도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는데 이로 인해 초기 뇌경색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 진단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금이 있다면 조기 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뇌혈관 진단은 뇌출혈 진단에 비해 보장 범위는 한강보다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새로 가입했습니다.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 외에 협심증도 보장받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보다는 협심증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 간병인 보장을 넣었습니다. 간병인 보장은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치료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 시 일당 15만 원씩 드리는 보장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병원 입원 시 필요하시면 고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일 24시간 간병이 아니라 밤에는 내가 잠 잘 수 있는데 주간에만 날 좀 간병해 주소 그러면 일당 7만 원 정도면 간병인을 쓰실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일당 7만 원의 간병인을 지급하더라도 15만 원을 드립니다. 어라? 난 간병인한테 7만 원 줬는데 보험사로부터 15만 원 받으니 8만 원이 남네. 어머나 한 달이 지나니 240만 원이 남았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61세 남성분은 원래 이런 간병인 보험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설계사는 치매보험을 잔뜩 가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솔직히 치매 환자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계약받으러 노인요양원에 자주 갔었는데 입소자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입니다. 남성은 그 나이까지 잘 못 사시더라고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과 간병인 보장까지 해서 월 67,232원입니다. 자, 그럼 61세 남성분은 월 40만 6천 원의 보험료가 96,682원의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손보험 포함해서요. 여러분 보시기에 보장이 허접해졌나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보장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1세 남성분은 이번 달부터 30만 원의 절약된 보험료를 인근 신협에 가셔서 적금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적금 금리를 신협에서 5% 쳐준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1년이면 뭐 360이지만 원금만요. 이게 한 10년을 적금을 계속 부신다면 원리금 포함 한 달에 30이면 10년이면 5천이 넘는 큰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노후에 아주 기묘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1세 남성분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